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2022년 첫 영상이 주말 영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올해도 다들 첫 주부터 준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말간에 특이한 뉴스는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장도 금요일은 약간 소폭의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을 때 글쎄요, 그렇게까지 강세장으로 시작할지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수 관련된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 섹터에 역시 집중적인 그런 공략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섹터나 종목 위주로 좀 더 체크를 하고 저번 주에 돈이 들어왔던 종목이나 그런 부분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게 목요일이죠. 우리나라 증시 목요일까지 마감을 했으니까 안랩, 써니전자가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우리 대선 후보가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양자구도로 가다가 둘 다 아니다. 둘 다 너무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대 지지율까지 올랐다는 걸 뉴스를 봤는데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거의 20% 최근에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거의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약 3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이런 10만원 중요한 가격대까지 일단 와 있는 상태고 일단 정치 테마주인 만큼 실질적인 그렇게 관계는 높지는 않다. 물론 써니전자도 실질적인 관계는 별로 없죠.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예전에 안철수 테마로 올라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좀 지지율이 계속 또 반전을 일으킬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정치 테마주 자체는 저도 적극적으로 잘 매매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온 만큼 뉴스랑 같이 보면서 가볍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네오위즈도 조금 강하게 돌아왔거든요. 네오위즈 17%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계속 제가 메타버스나 NFT 게임즈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선발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오위즈 쪽에서 최근에 좀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그래도 이렇게 돌파했다가 다시 쭉 빼고 약간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이 나와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볼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좀 올렸다가 하루 이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그때 한번 천천히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해줬고 거래 대금도 2,600억 터져줬고 이슈로는 그냥 모바일 게임 주목 올해 NFT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발적으로 게임주 중에서 잘 돌아왔던 게 YJ 게임즈가 있었죠. 최근에 YJM 게임즈도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빼고 다시 전고점 올려주고 이번에도 저점을 오히려 높여줬습니다. 이전에 저점보다 높여주고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도 일단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수렴의 패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 부분을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 1월에도 역시 메타버스 게임주 쪽은 계속 일종의 수급이 좀 순환 매로도 강하게 들어올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게임주로도 제가 저번 주에서도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넵튠이었죠. 거래대금이 조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더 11선 부근까지 일단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도 일단은 지금까지 흐름도 양호한 눌림 이후에 반등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어서 이 이후에도 계속 이런 라인들을 큰 조정 없이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그 전고점 부근을 좀 시도를 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주봉을 봤을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이런 주봉 라인이 나왔고 월봉을 보셔도 이런 식의 1월 달에 이런 새로운 봉이 생기는데 이렇게 슈팅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아니면 다시 한 달 정도 쉬었다 가도 되긴 하는데 종합적인 그런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언제 출발을 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차트상으로는 그렇죠.
물론 뭐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이슈나 참고를 해야겠지만 일단 뭔가 준비는 점점점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슈팅이 강하게 나온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컴투스 홀딩스가 있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전에 게임빌이죠. 게임빌이 상호로 변경을 했는데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와, 이때부터 거의 쉬지도 않고 미친듯이 반등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주가가 3만원대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좀만 더 올라가면은 사실상 벌써 텐베거가 가능한 그런 가격대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NFT 게임 쪽으로 살짝 지금 대장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오히려 이런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가 이렇게 좀 눌림목이 나와줘도 물론 좋은 공략의 타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고 하게 된다면은 이 자금들이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그런 관련주들 위주로 다시 수급이 분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시나리오를 좀 염두를 하고 아직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다 발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도 같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컴투스 홀딩스에서 비해서는 전고점을 이렇게 좀 돌파는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일단 맞고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꼭 게임주가 아니어도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장비주로도 이렇게 코세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상한가가 나와줬죠.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상승형 운봉이 나와줬고 이런 패턴 이후에 정말 강하다면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라인에서 잘 버텨주는 흐름만 나와도 그 이후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죠. 비트나인도 이번에 신규 상장주 얼마 안 됐는데 좀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왔어요. 1,600억 정도. 그 다음날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운 좋게 저는 이 종목을 사실상 거의 종배를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거의 이 종목을 주력을 했습니다. 요때 한번 매매해서 요때 조만간 타점 공부할 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때 매수해서 요때 팔고 다시 이런 구간에서 종배를 했는데 운 좋게 시간내에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달달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도 계속 지켜주고 호가창에서도 매집하는 듯한 패턴이 나오고 나면은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시간내로도 이렇게 급등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나인은 아마 시간에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월요일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자, 그리고 같이 또 메타버스 관련주도 제가 저번에도 잠깐 봤던 게 넥스트였는데 넥스트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다른 메타버스 테마에 비해서 여전히 이렇게 좋은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와서 이거 좀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했는데 다시 21선을 이탈을 잠깐 시키더니 금방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잠깐 확대를 해서 보자면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요런 가격대까지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요날을 봐야겠죠. 12월 22일 날 가격이 약 69,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이 60만 주가 터졌습니다. 61만 주. 그러다가 힘들게 다시 반등이 이어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다시 69,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69,000원까지 갔을 때 거래량은 61만 주로 힘들게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는 36만 주, 거래량이 절반보다는 아니지만 61만 주로 올렸던 그 가격대를 두 번째에서는 36만 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정도 매물대까지 올리는데 이렇게 60만 주 이상의 매수세가 필요했는데 두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는 36만 주로만 이 가격대를 올릴 수가 있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올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올렸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매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뭐 100% 매집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오히려 전고점 부근을 더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와 주고 그 가격대에서 만약에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 일부 물량은 좀 매집이 최근에 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다른 메타버스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아마 같이 선별적으로 같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동안 못 간 게 뭐 있어 하면서 또 우리 투자자들은, 또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그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뭐 여기저기 불쑥불쑥 쏠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함수 앞을 바라본다면 손치매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은 이 정도 일단 체크를 하고, 그 외에도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개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손도 이번에 좋은 흐름이 나왔죠. 바른손도 보면은 제2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시각적 특수효과 전문 기업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뮤직 스튜디오처럼 약간 그런 모델로 일단 좀 방향성을 잡고 좀 컨텐츠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뮤직 스튜디오에서 좀 차이는 많이 나죠. 뮤직 스튜디오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입니다. 근데 바른손은 현재 2천억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런 흐름들을 나오고 합병이 나오고 우리나라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좀 과감하게 좀 뭔가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겠죠.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11선 반등이 나온 상태지만 전고점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번 뭐 다시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한 번 더 조정이 나와도 이런 가격대만 올려주는 좋은 흐름만 나와줘도 계속 지켜보면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심 종목에 넣고 볼만한 종목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도 이번에 폴더블 OLED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죠. 어느덧 벌써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전고점 부근을 지금 다시 세 번째 트라이를 한다. 세 번째 시도를 하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세 번째 도전인 경우에는 보통 돌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잘 돌파를 한 케이스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현재는 다시 이전 전 고점에 와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좀 매물을 맞고 떨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보면서, 그 떨어지더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떤 흐름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대응이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관심 종목에서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부터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 로봇주가 있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정말 시간에서도 시원하게 올려주면서 반등이 이렇게 갭상승을 정말 잘 주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 주는 저는 매매는 잘 하지 못하고 일단은 많이 오른 만큼 충분히 가격 조정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감하게 매매는 못할 것 같고, 좀 이번 주 정도는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일단 뭐 다른 종목들 워낙 매매할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혹시나 한 주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원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로봇주들은 좀 관망을 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로봇주로는 뭐 로보티즈, 에브리브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로보스타까지, T-로보틱스, 뭐 AP-신테스 뭐 등등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다른 종목들 몇 개 더 보자면은 MPC 종목도 이게 조금 만원대에서 빠지면 오르고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에서 이게 정말 잘 매집이 되어 있는지 흐름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슈팅이 나와도 할 말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여기에서 돌파 매매 아니면은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대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좀 보내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요런 눌림목 구간을 준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 인증 토스 관련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거래량 터지면서 올랐다가 현재 거래량은 엄청나게 줄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만큼 뭐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눌림목이 좀만 더 나와줬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FSN도 NFT 관련으로 이때도 엄청나게 주도주 역할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이격이 막 20% 이상 상승한 건 아니라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해서 돌파한 상태죠. 신고가를 만들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확실한 돌파가 아니고 애매하다 싶을 때는
조금 더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 심상치 않다. 처음에 아까 설명드리는 것처럼 같은 개념이죠. 이때는 이렇게 요 가격대로 올라가려면은 거래량이 이만큼씩 터져줬는데 이번에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어떻죠? 이때보다 더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돌파를 한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주가를 흔드는 과정에서 일부가 지금 매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만약에 더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정석적인 눌림목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송 네오텍은 또 개별적인 호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의 2차전지 자회사가, 한송 네오텍의 자회사가 미국의 2차전지 제품 공급 협의를 한다는 뭐 찌라시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뉴스로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 본격 공략의 강세. 그래서 가볍게 넘기려고 하다가 근데 이때 들어온 거래 대금이 무시할 수는 없겠다. 왜냐면 2천억 정도 들어왔었고 1천억, 2천억 들어왔었고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나서 요 이틀 동안에 자사주를 매도를 했더라고요. 한 120만 주 정도 가량을 자사주 매도를 했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주가가 1,800원, 1,900원대다 보니까 118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금액을 따지면 한 20억 정도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자사주 매도를 한 이후로 좀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이 재료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온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유니온이라는 종목은 히토류 관련입니다. 왜 히토류를 지금 보냐? 자, 미국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 최근에 반격을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계속 히토류 관련해서 무기화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최근에도 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전 세계 전략 금속 공급망에 대한 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히토류 회사인 중국 히토류 그룹을 최근에 설립을 하고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그게 되지 않은 뉴스인데 한 12월 달에 중반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야금야금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놓은 상태. 근데 이때 거래량은 터졌는데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 올리고 있다. 조만간 뭔가 또 히토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차트 흐름은 수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돼서 뭔가 또 어떤 제스처를 할지 중국에서 어떤 신호를 보낼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히토류 관련주로는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예전에 갔던 게 또 동국 RNS 뭐 이렇게 종목들이 갔었는데 최근에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주가 흐름이 그게 유니온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약한 흐름이지 않나. 어쨌든 이런 히토류 관련해서도 물론 테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수혜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의 이런 흐름들은 괜찮은 저점은 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까지 야금야금 거래량을 줄어들면서 올린 상태에 슈팅이 나온다면은 뭐 전고점 돌파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재료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전쟁주라든가 에너지주라든가 이런 히토류라든가 약간 부정의 테마죠. 좀 이런 테마들은 다소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패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차트 위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할 만한 차트이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많은 종목을 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정치 테마주 쪽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이 안랩,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여론이 좀 강해지면서 안철수 쪽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반사효과가 이렇게 주가에 좀 영향을 줬는데 이게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뉴스에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는 보수적으로 정치 테마는 위험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 들어온 만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일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메타버스 게임주들 계속 지속적으로 1월 달에도 선별적으로 좀 수급이 왔다 갔다 좀 차별화를 보일 것 같아서 그 몇몇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개별주들 컨텐츠, 폴더블 몇몇 종목들 다 체크를 했고 그렇게 뭐 이번 주도 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차분하게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뭔가 너무
이렇게 들뜬 기분으로 주가에 굉장히 과감하게 배팅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감정을 넣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주어지는 종목들, 내 원칙에 맞는 그런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리를 주는 것만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